런치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런치와 관련한 요새 아줌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런치 올라와 있고요. 식대, 맛집, 도시락 상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우리 약주, 과장님도 빼놓을 수 없죠. 구내식당, 그리고 내가 쏜다. 감성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점심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두 분도 체감하시지 않아요? 제가 먼저 도마라는 제가 앱에다가 점심값으로 키워드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빨간색이 중간에 훅 올라가는 게 긍정이고 있네요. 파랑이 부정이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색이 이제 사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진심 즐긴다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저기 파란색 보세요. 갑자기 쭉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재앙, 고민, 비싸다. 네. 아니 점심이 재앙이라고 느낄 정도의 이 불편한 감정 뭡니까? 이게 네. 뭐냐면 최근에 일제 식당에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얼마 전에 택시 요금이 600원이 달랑이 사실상 600원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다음에 저는 직접 택시 기사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딱 600원 올라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기사분들 가는 식당에 1,000원에서 2,000원씩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워낙 2,000원 올렸는데 택시분들은 1,000원 빼준다. 뭐 그런 또 얄팍한 상술까지 그렇게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거죠. 그게. 어이없는 소리들이 한다 하고 네. 가격이 이렇게 뛰었군요. 아이고, 근데 정말 이 점심은 또 누가 사주느냐에 따라서 또 메뉴를 정해야 되죠. 정말 중요하죠. 저 직장 상사 사실 때는 네. 뭐 10,000원 이상의 메뉴도 좀 시켜도 되지만 우리끼리 갈 때는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저렴해지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끼리 가서 한 7, 8,000원 요즘 해요, 여의도. 네. 근데 여러 명 가면 또 계란말이라도 하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평균 단가 다 10,000원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 직장인 요즘 뭐 점심까지 6,200원 이러니까 6,200원? 그건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아마 그거는 맞아요.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전북 섬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이 다 포함됐겠죠. 맞아요. 처가가 전주인데 전주는 아직 4,000~5,000원이면 푸짐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여의도라든지 네. 테란로에서는 뭐 6,000원으로 밥 먹는다 전혀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6,200원은 아마 가능한 게 그 라면에다가 김밥 아주 기본 있잖아요. 그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그건 그렇고요. 사실 밥만 먹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자주 술 얘기를 하지만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인들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가보세요. 종목 불문하고요. 열이면 아홉. 벌써 종업원이 약주는 뭐를 드시겠냐고 다 물어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업주들이 사장님들이 다 교육을 시킨 거야. 네. 뭐라도 그러니까 설렁탕 같은 데 있죠. 설렁탕집도 마찬가지고요. 전집도 마찬가지고요. 국수전골 심지어 만두집도 다 하는데 이게 보면서 제 말 공감하시면 많을 거예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 4명이면요. 기본에 소주 2병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술 센 사람이 중요한 게 네.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얼굴이 빨갛면 너 혼자 뭐 먹었냐라고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들어오면 술을 먹었는데도 네. 의심을 안 받는 거죠. 세상에 그쵸. 그런 문화가 또 있었군요. 근데 우리 여의도에서도 콩국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2,000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정말 말이 엄청 안 줄 되는 서잖아요, 거예요. 그 집이요. 네.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도 먹는 게 이게 정말 원재료가 좋은 건지 원재료에 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좀 문제죠. 사실 뭐 점심값 비싸지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집에서 만약 도시락 싼다고 치면 더 들어요. 그쵸. 예전에는 좀 점심값 아끼겠다고 도시락 싸가는 뭐 이런 게 만화나 뭐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도시락 싸다 보세요. 그분은 정말 웰빙 도시락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즘에 웬만한 식당들은 중국산 김치 쓰죠. 중국산 찐쌀 가지고 밥을 짓죠. 그러니까 그 단가가 그나마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점심 먹을 때 일단 또 상권 분석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사실 상권 분석에도 사실 빅데이터가 사용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9,000원짜리 막 10,000원짜리 콩국수 네. 딴 데 가면 그렇게 못 받아요. 여의도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권 분석에 제가 빅데이터 쓰는 사례가 뭐냐면 SK텔레콤이요. 지오비전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SK텔레콤의 통화 기록 있죠. 통화량 데이터에다가 현대카드 결제 정보를 얹고요. 그때 얘기하신 현대 네, 맞아요. 결제 현대카드도 정보. 이제 네. 레스토랑 추천한 서비스 하잖아요. 여기다가 OK 캐시백 카드 거의 고객들의 뭐 캐시백 적립하고 쓴 내역을 모았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뭘 쓰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권 추천하는 거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실 때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걸 그렇군요. 보고. 네. 그런데 문제 이분들이 통닭집 사장님 이런 걸 보고 계실 리도 없고 잘 모르니까 네. 잘 안 된다고 해요.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쵸?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이런
빅머니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풀어주고 이래서 상권이 어떻다라고 이런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그래요. 그래야 지오비전도 잘 되지 네. 않을까. SK텔레콤 관계자분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창업하실 때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요. 음식하실 때요. 그런데 그 대형 외식 업체들의 그 런치 특선이라고 내놓는 그러니까 식당 사내 식당 그 대부분의 이제 10,000원 이상인데 솔직히 맛은 뭐 어느 정도 있지만 너무 또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요즘 주머니가 좀 가벼운 직장인들이라든가요. 그리고 보통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시내 서울시 이렇게 가면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구내시장이 그렇게 워낙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위 분들은 많이 가서 정말 그 근처에 계시는 많이 드시고요. 이 증권가에 보면은요, 그 증권사에서 붙어 있는 구내시장인데 인기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방송국 바로 옆에 한국투자증권이잖아요. 네. 거기 또 지하 1층에 있어갖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바로 들어가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11시 반 40분에 먹는데 보통 외부 사람들은 12시 반인가 40분부터 있어갖고 약간 차별적으로 대우하죠. 계급 차이를 거기서 두는군요. 아, 그러니까 배고픈인데 못 먹어요. 근데 사실 저 멀리 가기도 귀찮고 하니까 사내식당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급식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제 기업형 식자재 유통 시장 규모가 올해 얼마 정도냐면 4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역시 먹고 마시는 게 그죠? 최고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네. 식자재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형 식자재 유통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 정도가 된다니까 구내 식당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 그 것 4조 같아요. 4천원 얘기하니까 벌써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게 뭐 네,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3대 회사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CJ그룹이요, 현대백화점그룹, 그리고 롯데그룹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뭐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1, 2, 3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CJ 프레시웨이 정도 하나 얘기 드리면 네. 앞서도 주었지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같은 곳에서도 이미 9개나 가 있거든요. 해외 라겐락, 진출했죠. 효성 같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 8개가 있고요. 또 글로벌 체인 병원은 호아람이라고 있어요, 베트남에요. 거기도 이미 진출하는 등이요. 하여튼 해외 글로벌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자기네 거기 있는 서울 아산병원 뭐 당연하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수주했죠. 그리고 세브란스, 그리고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의 하여튼 유명한 대형 병원들에 병원바보다 많이 이미 현대폰이군요. 진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식업계 삼국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CJ, 현대, 롯데가. 사실 올해 거의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 봤더니 전체 시장이 한 106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워낙 먹고 마시는데 발달한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시장에 이제 2018년엔 123조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연평균 한 3%. 그러니까 단체 급식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 한 100조에다가 음주까지 들어가면 배가 한 50조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경제 민주화, 골목 상권 보호 이러다 네. 보니까 의뢰 보호. 이런 거. 의뢰도 네. 보호하다 보니까요. 중소기업한테 뭐 좀 기회를 주자 하면서요. 그 정부 일단 산하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기업의 유통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아예 참여를 배제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가격을 딱 정한 거예요. 정부가 제시한 그 금액이 달랑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금액을 싸게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아예 결과 어떤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냐면 중소기업은 아예 거기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견기업들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외국기업. 기업들. 그래서 세종 종합청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노른자의 사업권인데 그거를 삼성이랑 동원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라코라는 약간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좀 아는데 아라코라는 회사가 차지했어요. 이게 외국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매출은 940억에 불과하지만은요. 이게 100% 지분을 가진 미국의 본사는 아라마크라는 기업인데 연매출 15조인데 완전히 글로벌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오라 그랬더니 오히려 외국 기업이 어떤 오히려 그 더. 돈을 벌게 해주는 네,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프랑스 기업의 그 소덱소란 곳이 있는데 국내 진출해서요. 완전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시장 점유를 완전히 빠르게 지금 확산시키고 있죠. 저는 진짜 보니까 SI 쪽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국내 대기업들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업계 1위가 아워홈인데요. 정부 방침 나온 다음에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수출입은행, 한국전력 이런데 그동안 들어가고 또 강제로 그냥 계약 끊기게 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갔냐면 중소기업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업계 5인 CJ 프레시웨이로 갔죠. 그리고 동원홈푸드로 넘어갔죠. 그다음 한국가스공사는 한화에 이어서 LSC 푸드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중소업체는 하나도 없고 뭐 중견기업 거의 대기업급의 중견기업이 재벌 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으로 실제로 거의 보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들러리 쓰고 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동원을
대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원 같은 그렇죠. 데가. 네. 그러니까요. 아, 점심시간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더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그런데 하루빨리 정말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맛있는 점심 문화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점심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뭐 먹을까? 이거보다 더 심한 고민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경기 불황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점심 문화가 우리보다 곰이 더 많아요. 비싸잖아요, 물가가.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그 GDP는 2배 차이 나는데 점심값이 막상 비슷하더라고요. 660엔이요. 우리나라 평균 점심값하고 비슷한데 편의점 도시락으로 그냥 점심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500엔이 우리나라 또 한 6,000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비싼 점심 식사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도 간편하게 먹으니까 시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83년에는 33분 동안 점심 먹다가 네. 93년에는 27.6분 동안 먹더니 심지어 작년에는 19.6분. 네. 점심시간이 2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특이하게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빨리. 아, 우리나라는 앞서도 트렌드가 얘기했잖아요. 음주가 보이네. 들어가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많아요. 근데 이 일본만 하더라도 행복하죠. 미국이라든가요, 캐나다, 유럽 같은 소위 그 선진국들은요, 이건 뭐 이것도 행복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거의 점심시간이 딱 있는 게 없고요. 대부분이 런치박스, 말이 런치박스죠. 점심을 싸우는데 랩 있잖아요. 랩에다가 아침에 자기가 집에서 먹었던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자기도 싸우고 자기 애들도 싸서 학교 가고 이런 거 아주 간단간단해 그러니까 조금 해봤자 바게트 네. 같은 걸 사거나 커피 있잖아요. 커피 좀 큰 거 라지 사이즈 네. 해갖고 갖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게 다죠. 실제로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뉴욕의 베이글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베이글, 핫도그 이렇게 체인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간단하게 먹고 5에서 10불 하고 바로 사갖고 바로 사무실 가서 일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른데 의외네요. 반대로 오래 먹는 친구들이 있죠. 그 유럽 사람들. 유럽의 네. 남유럽 있잖아요. 경제 위기됐던 그리스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혹시 그쪽 아니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방송 글로벌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은 점심시간이 긴 거로 유명해요. 뭔가 문제 있으니까 경제 위기도 된 거죠. 그러니까 망했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참 저는 저 엘르 출신이다 보니까 프랑스에 많이 정이 가는데 프랑스가 원래 한 2시간 가까이 점심 먹는 아주 네. 좋은 문화 우리도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 먹어요. 근데 높은 사실 사람들. 2시간 동안 먹던 추세가 요즘에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프랑스도 점점 점심시간이 네.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에 한 시간 내에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효율하고 실제로 강조하는 게 직장생활 문화가 워낙에 확산되다 보니까 뭐 이게 글로벌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냐면 간단한 식사랑 차, 음료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스낵킹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스낵킹이 요즘 인기인데 코트라가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음료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차 음료 시장만 유난히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런 스낵킹이라는 점심 문화에 힘입어서 1억 3천만 유로 정도 시장이 되는데 네. 전년 대비 한 15.7% 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줄면서 수혜보고 있는 그런 업종도 있는 거죠. 남유럽 국가들도 좀 너무 긴 점심시간에서 탈피하자라는 움직임인데 우리나라도 점심시간을 좀 자기 개발로 바꾸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의미 있게 쓰자. 맞습니다. 요즘 해서. 그게 하나의 그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그 예인마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호의 예술무대라는 걸 해갖고요. 여기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월드뮤직 그룹인 아나야의 공연이 얼마 전까지 있었고요. 사람 만나요. 네. 마찬가지 저 화면이고요. 11월 5일부터요. 직장인이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가들을 만나고요. 같이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런치박스를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면 미리 들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 점심은 그냥 후다다닥 먹고 요즘에는 커피 한 잔 차라리 여유 있게 맞아요. 즐기자 이런 그런 문화가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바쁘게 대화하면 밥 먹기 바쁘고 거기다 또 대화하면 바쁠 티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차 한 잔 놓고 수다 떨자. 저는 사실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차 한 잔 딱 놓고 여유 있게 수다 떠는 게 스트레스 푸는 더 좋거든요. 네, 아마 어울리세요. 여성분들은 엘르 출신이라 그런지 여성분들하고 좀 이런 코드 오늘 엘리 두 번 얘기하시고 아직까지 네. 아내 얘기가 안 나왔네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여의도에서는요, 요새 여자들이요, 그 점심 대충 먹고 그 네일 아트를 받거나 그 운동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가 클래스가 되게 인기라고 하네요. 정말 대한민국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그 바빠요. 점심시간에 요가하면 땀날 텐데 땀나면 화장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또 하고 바빠야 돼요, 예뻐지려면.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럼요. 런치와 관련한 다양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분들 다 나간 것 같아요. 좀 빅머니 보고 좀 런치에 대한 공부 좀 하고 나가시지. 저희도 딱 한 조목 빨리 이어가고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요. 딱 한 조목 이어집니다.